러시아는 추위 발랄 라이카눈 위의 가죽인가요? 네, 그렇게 농담하곤 하죠. 러시아인들은 아침에 보드카 대신 차와 진저브레드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러시아 바냐는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는 걸 모르셨을 겁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의식이에요. 100도 가까운 뜨거운 열기 나뭇가지로 등 때리기 얼음물이나 눈 속에 몸 던지기, 그리고 다시 찜질방. 이런 극명한 대비는 신경계를 재부팅하듯 자극해요. 사람들은 혈색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피로와 질병을 쫓아낸다고 말해요. 초보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자발적 놀이기구 같아요. 하지만 1분 뒤면 황홀경이 찾아와 다시 반복하고 싶어져요. 바냐는 사교 클럽이기도 합니다. 대화하고 잼과 차를 마시며 싸운 뒤 화해하죠. 몇 가지 팁도 있어요. 나뭇가지는 뜨거운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들어요. 돌에는 약초 달인 물을 뿌리고요. 문은 수증기가 나가지 않도록 잠깐만 열어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리하지 않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뜨거움과 차가움을 번갈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세 번째 바냐 후 마시는 물이에요. 몸속 모든 것이 이 대비의 폭풍에 감사하거든요.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죽음의 손으로 알려진 자동 핵 보복 시스템 페리미터를 만들었습니다. 센서가 대규모 공격을 감지하고 지휘부와 통신이 끊어지면 시스템이 스스로 미사일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의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가가 무력화되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배제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는 지발사 논리는 무엇인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이죠. 이 사실은 그 단순함 때문에 섬뜩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기계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에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류가 정말 자동 종말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니까요. 모스크바 근교 농장에서 소들에게 여름 목초지가 보이는 VR 안경을 씌웠습니다. 겨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VR 헬멧을 쓴 소의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농담으로 여겼지만 지역 당국과 축산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상 하늘 아래서 소들은 더 차분해졌고 먹이도 잘 먹었습니다. 우유 생산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마치 소들을 위한 매트릭스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윤리경제동물 복지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환경이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면 몸은 여름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한 접근 방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도 어제까지 공상과학 같았던 기술을 시험 중입니다. 베링 해협의 두 섬러시아령 큰 섬과 미국령 작은 섬 사이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하루 종일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국제 날짜 변경선이 해협을 지나가므로 러시아 섬은 이미 내일이지만 미국 섬은 아직 어제입니다. 겨울에는 안개를 뚫고 얼음 너머 다른 날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있고, 여름에는 타임머신을 들여다보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차는 21시간에 달하며 있는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보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경이 폐쇄되어 있고 얼음이 위험해서 이곳에서 내일로 발걸음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리적 역설은 지도상의 경계선이 얼마나 임의적이며 세상의 끝에서 시간이 얼마나 기묘하게 움직이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1920년대 소련 생물학자 일리아 이바노프는 인간과 영장류의 유사성을 증명하고 잡종을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침팬지의 인간 정자를 수정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여성에게 오랑우탄 정자를 인공 수정하려 했습니다. 실험은 실패했고 지금은 끔찍하며 비윤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생물학의 선구자적 시도이자 진화론 검증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그는 나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문서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공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디스토피아 같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최초로 우주에 간 나라는 종의 경계를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생물학 강의에서 여전히 논의됩니다. 과학을 위해 인간 실험의 선을 넘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콜리마의 뼈의 길은 수감자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건설한 혹독한 도로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그 시신들은 제방 아래 영구 동토층에 묻혔다고 합니다. 오늘날 트럭과 익스트림 여행자들이 다니지만 길가엔 아직도 허물어져가는 막사감 시탄묘지가 보입니다. 이 길의 역사는 스탈린 탄압에 압축된 백과사전입니다. 거대한 건설했던 마을 그리고 수많은 생명으로 치른 대가.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기억의 길이며 인프라가 자부심이자 동시에 트라우마일 수 있음을 매 킬로미터마다 상기시킵니다. 눈 덮인 고개 얼어붙은 강위험한 진창길, 그리고 바퀴 아래가
단순한 땅이 아닌 진정한 고통이라는 생각. 모스크바 지하철에는 노숙견들이 사는데 이들은 사람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음식이 많고 사람도 많은 도심으로 가고 저녁에는 주거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일부 개들은 역의 안내방송과 냄새로 길을 찾습니다. 차분히 열차에 타고자기 역에서 내립니다. 승객들은 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죽은 말치크라는 개에게는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의 공생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거대 도시와 야생이 타협점을 찾은 것이죠. 지하철에는 털복숭이 무임승차객이 생겼고 개들은 안전한 경로를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마법 같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맞은편에 붉은 개가 졸고 있습니다. 개는 문을 한번 보고 정확히 자기 역에서 내립니다. 199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탱크가 의사당에 발포했습니다. 옐친 대통령과 최고 소비에트의 대립은 정치 위기에서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T-80 탱크가 의사당 건물을 포격했고 습격이 이어졌으며 거리에서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TV타워가 습격당했으며 도심은 장갑차로 봉쇄되었고 생방송으로 건물이 불탔습니다. 목격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국가의 수도에서 연기군인 탱크가 화면에 비쳤습니다. 결과는 새로운 권력 구조와 다른 헌법이었지만 황금은 남았습니다. 국가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힘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를 나누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빨리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상기시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반세기 동안 여우 길들이기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온순한 여우들을 선별하여 교배했습니다. 그렇게 여우들은 꼬리를 흔들고 사람과 소통하며 털색과 귀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속화된 진화와 같습니다. 늑대에서 개로의 진화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첫 가정 동물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사육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길들여진 은색 여우는 특별한 반려동물로 팔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향성 선택에 따라 종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길들이기 증후군이 얼굴과 행동까지 어떻게 바꾸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진화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드문 경우입니다. 경계심 많은 동물에서 사람 곁에서 자란 믿음직한 친구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공식 직원인 박물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18세기부터 이어져 왔는데 여제가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궁전 지하실에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이 수염난 동물들은 각자 여권 관리자 의료 서비스 심지어 자신만의 직업 기념일까지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황금홀에서 포즈를 취하진 않지만 경보 시스템보다 유물들을 더 잘 지키며 기념품과 보도에 인기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박물관의 털복숭이 특징은 항상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네올의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귀 기울이면 복원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 마법의 일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10가지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 흥미로운 국가에 대한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